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도 많은 언론에서 그 기사를 읽으셨을 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제 저희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 우방민 미국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미죠. 방미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 대한 논란 솔직히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런 논란에서 정파적 이익의 배경이 깔려서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논란의 기저에는 국가적 이익에 대한 고민이 기본으로 깔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청와대는 방미 여부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택은 책임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선택은 다른 한쪽을 등한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한쪽도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가 바탕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청와대의 선택이 주목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 간단히 요약해보죠. 네,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2년 변호사 활동 당시에 사면 관련 수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법조 인맥을 활용한 사면 로비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르스 소식입니다. 메르스 감염자가 100여 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현재까지 사망자는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의심자는 2,000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격리자는 2,892명, 그리고 격리 해제자는 607명으로 집계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4대강 소식입니다. 이 4대강 사업 이후에 낙동강의 유속이 5배 이상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강과 금강, 영산강도 최대 1.28배까지 유속이 느려졌습니다. 이 환경부는 이처럼 느려진 주요 하천 유속, 그리고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가뭄 등으로 인해서 올해도 녹조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 낙동강 일대에서는 또다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녹조 라떼이가 또 나오겠네요. 또 나오겠죠. 예. 끔찍하죠. 네. 예, 참 이 4대강 진짜 대단한 사업하셨어요. 예. 네. 자, 오늘 황교안 총무의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죠. 지난 8일부터 오늘이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열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요, 이 후보자가 수임했던 사면 관련 자문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이 황 후보자는 자신이 소속됐던 법무법인 태평양에 별도 사건을 의뢰한 기업인이 사면에 관심이 있어서 그해 7월 8월경에 사면 절차에 관해서 조언을 한 게 전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야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은요. 예. 사면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사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아무것도 답할 게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도대체 무슨 자문을 했느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후보자는 복잡한 사면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예. 또 다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요. 일반인이 평양, 그러니까 법무법인을 찾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 혹시 재벌 관련 사면은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이런 겁니다. 그 이명박 정부 말기 청와대에서 특별사면 전반을 지휘했던 사람이요. 예. 당시에 정진영 민정수석입니다. 예. 정 전 수석은 2013년 2월까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고요. 2013년 1월 특별사면도 총괄했습니다. 야당은 이 정 전 수석이 황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데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만일 황 후보자가 정 수석에게 사면 관련 부탁을
부탁을 했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특사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명예훼손이 심히 걱정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랬었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본인도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얘기고 굉장히 그래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럴수록 자료 제출을 충분히 해서 본인이 쓸데없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또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전관예우가 됐던 이런 거가 됐던 사실상 뭐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밝혀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라서. 근데 지금, 뭐 예. 저는 있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네,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건 절대로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를 진짜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더 이 나중에 그렇게 밝혀지면 얼마나 일하기가 수월하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이거 참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 그 임신하신 분이 네.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으셨잖아요. 네, 어저께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아직 뭐 확정까지는 아닌데요. 이 삼성 서울병원의 1차죠, 1차. 네. 삼성 서울병원에 따르면 입원한 40대 임산부가 메르스 1차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이 임산부인 A씨가 지난 8일 오후 3시경에 병원에 메르스 확진 검사를 요청했지만 당시에는 경미한 근육통만 있었고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임산부 스스로가 좀 걱정이 됐던지 재차 검사를 요청했고요. 그날 오후 6시경에 검사를 시행했고 양성으로 1차적으로 판정됐다는 게 병원의 설명입니다. 예. 이 임산부 A씨는 지난달 27일 급체로 인해서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을 내원했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이 응급실을 찾았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는 현재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메르스에 관련된 얘기를 한 2주 동안 하루에 3시간 정도씩 하거든요. 2시간 우리 신율의 출발새 아침하고 저녁 때 저희 YTN TV에서 또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메르스에 대해서 일가견을 갖게 됐는데 네. 기침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발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서의 포인트는 발열이 돼야만 네. 소위 말하는 바이러스라는 무생물이 굉장히 그 활동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임신부 분이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이제 이 양성 어쨌든 1차 양성 1차, 판정을 받았는데 뭐 그렇다고 그렇게 저는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빨리 이달 중순에 이제 아기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좀 어쨌든 오늘 뭐 빠르면 오늘 다시 한번 그 판정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정말 그렇죠. 음성으로 나오길 바라봅니다. 네. 예, 또 메르스 감염자 지금 아까 100명이라고 그러셨죠? 네. 예. 100명에 육박하면서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는 9명으로 늘었고요. 사망자는 어제 현재 7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보더라도 대형 병원 5곳에서 이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내 최대 규모 병원인 서울 아산병원을 비롯해서 서울 성모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이대 목동병원 등이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예. 이 여의도 성모병원에서는 뭐 자신들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이 메르스 주요 발생지에서 폐렴 환자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휴업 중인 유치원과 학교는요 전체의 10.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700여 명의 학생이 이 5개 병원에서 단체로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게 좀 이 병원도 메르스하고 관련이 있었던 병원인가요? 그렇죠. 이게 또 정보 공개가 늦은 거에 대한 또다시 비판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6개 지역 41개 초중 고등학교 학생 726명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메르스 환자가 입원했었던 5개 병원에서 단체로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검진을 받은 5곳은 평택 굿모닝 병원과 평택 박예병원 그리고 부천 메디홀스 의원 등 5곳인데요. 발음이 어려우니까요. 네. 평택 지역 학생이 490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부천이 160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정부가 뒤늦게 이 메르스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을 발표했는데 학교들은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학부모에게 사실을 전달하고요. 이 학생들에 대해서 매일 건강 체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이 정보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한다면 지금 이 정보를
이 공개하지 않으려고 본인들이 노력한다 그래도 그게 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예, 지금 7시 26분 44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영 캐스터. 네, 신유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아침 공기가 시원한 수요일 아침 출근길인데요. 고속도로 위로는 사고가 나서 어려운 곳이 살펴집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외곽 쪽으로 반포에서 서초까지 밀리는 가운데 서울 요금소 부근 외곽 방면으로 2, 3차로에 사고가 나서 서울 요금소 지나기가 어렵고요. 같이 가는 23번 지방도로는 아직까지는 수월합니다. 금곡나들목 지나는데 오산이나 서울 쪽 모두 제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간성도로 정체가 본격화되지 않은 가운데 올림픽대로 따라 공항 가는 길에서는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5차로에 고장차 놓여 있다는 점 살피셔야겠고요. 반대 하남 방향으로는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이후로는 괜찮다가 여의 상류에서 한강대교 남단 쪽으로만 일부 구간 짧은 지체 살펴지고 있습니다. 신유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신유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립스틱 원료가 지렁이? 한국산 무당거미에서 추출된 천연효소 아라자임이 천연 화장품으로 개발되어 수출까지? 네, 생물자원은 우리 생각보다 더 바이오 산업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은 물론 의약품 60에서 70%가 생물자원에서 얻어진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러한 생물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선 원산지 국가에 많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군요. 생물자원이 국가 자산이 되는 시대, 생물자원을 보존하고 아끼는 일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 캠페인은 우리 생물자원을 지키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함께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한 부패 행위에 대해 5월 11일부터 100일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첫째, 인허가 및 계약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둘째, 정보 및 편의 제공의 대가를 요구하는 등 감독 단속 권한 남용. 셋째, 허위 계약서 묵인, 인건비 미지급 등 예산 및 회계 권한 남용. 넷째, 각종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부패 행위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청렴신문고,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등 온오프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20이나 1398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유래 출발 새아침. 신유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이호정 씨, MG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한결같이 당신만 바라봐주고 애인같이 당신만 사랑해주고 가족처럼 늘 당신 곁에 있어주는. 아, 오직 나만 바라봐주는? 맞아요. MG 새마을금고는 당신만 바라보는 당신바라기 금융이에요. MG 새마을금고.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해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해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보건복지부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보건복지부 산하의 이 본부는 이번 주가 메르스 확산 차단의 고비가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 바로 오늘은 국회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메르스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의사 출신이신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신상진입니다. 예. 그 일반 청취자분들이 조금 복잡해하실 것 같아서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일단 새누리당도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가 있죠. 새누리당 소속, 네, 그죠? 저희 당 자체에도 있습니다. 있죠. 거기에는 이명수 의원이 위원장이시고 그다음에 야당도 비슷한 위원회가 있죠, 지금. 그죠? 예, 야당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야당도 있고 거기 이제 추미애 최고위원이 위원장인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런데 신상진 의원께서는 여야를 아우르는 국회 메르스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요새 하도 그 정부하고 국회에서 위원회가 많아가지고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헷갈리세요. 그래서 제가 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정리를 한 겁니다. 땀까지 나네. 자, 근데 의사 출신이신데 지금 의사로서 보실 때 지금의 상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전문 감염 의사들도 많고 또 정부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방역 당국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의사 출신이자 이제 무슨 국회 또 특위위원장을 맡게 된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큰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 이 방역 체계가 이 초기에 이게 위기 대응 능력이 상당히 시작이 늦다, 뜸을 많이 들인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번 사태가 또 커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했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사태가 올 주말에는 진정이 될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글쎄 복지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글쎄 지금 이제 삼성의료원만 하더라도 800명 넘는 접촉자들이 감시 대상이 됐고 있고 또 제가 또 있는 우리 성남에서도 삼성의료를 다녀왔던 분이 또 이제 확진자가 돼가지고 또 어저께 국립의료원으로 이송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가족이 또 이제 가족과 의료진이 또 격리가 되고 또 그 환자가 갔던 병원도 또 폐쇄가 되고 이런 이제 전국적인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꼬리를 물고 확산되는 그런 소지가 아직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고비고 괜찮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수 있고 또 더 확산되는 위험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장기적 대책과 단기적 대책, 그러니까 단기적 대책은 지금 확산을 이제 막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단 단기적 대책부터 좀 여쭤보죠.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시급한 게 이제 지금 메르스의 확산에 가장 이 단초가 되는 것이 병원 내 감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환자들의 이동에 따라서 병원 간의 환자 이동에 따른 또 감염 확산. 이 두 가지가 우선 거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병원 내 감염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 환자나 외래 환자들에 대한 이제 감염 사례가 발견된 병원에서는 좀 전수 조사를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병원 간 감염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되는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또 지금 어떤 병원에서는 또 환자 진료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가 있고 또 큰 병원으로 가라고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병원 국민들의 어떤 행동 지침이랄까 그런 것도 좀 더 확실하게 좀 정부에서 좀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병원 감염과 병원 내 감염에 대한
그럼 철저한 전수조사와 또 병원 간 감염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그 어떤 행동지침, 행동요령 같은 것을 정부에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리고 또 뭐 다행히 어저께 컨트롤 타워가 뭐 최경환 부총리가 맡기로 해서 또 아마 잘 또 이 사태를 진정시키고 장악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걸어봅니다. 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뭐 잘하는 분이 아닌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가격리, 스스로 자가격리했다 이제 해제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굉장히 기가 막히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서 특정 의료원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그 응급실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막 메르스가 걸리는 그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분 어머니는 사실 다른 지역에 있는 요양원에 계셨는데 그 요양원에 계시다가 좀 다른데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간 건데 여기서 이제 치료를 받고 나왔어요. 아무 문제는 없는데 아직까지. 근데 의료원에 갔지만 삼성의료원에서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해서 이분의 어머니가 그 요양원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제 격리돼 가지고 관찰 대상이 된 거죠. 그것까지는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머니를 모시고 갔던 보호자분들 얘기인데요. 이분들도 관리 대상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에 어떤 때는 같은 얘기를 3번씩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의 보건소에서 전화가 오고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 쪽에 있는 보건소에서 전화가 오고 그 다음에 병원이 있는 지역의 보건소에서 전화가 오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보호자든 환자든 관리를 하고 문진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전산화가 안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까? 전산화가 돼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 것은 좀 빨리 바로잡아야 되겠네요. 이건 굉장히 제가 볼 때에는 일의 효율성과 능률성, 신속성에 있어서 굉장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래서 어제 바로 들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하여튼 국회에서 하여튼 이 관리 체계에 대한 그 또 방역 체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이 기회에 좀 확실하게 좀 점검을 해서 좀 일어나는 그런 방법을 좀 정부에 좀 강력히 좀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관리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물론 보건소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힘드시다는 거는 압니다만 지금 상황의 입장에서 볼 땐 좀 답답한 측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장기적인 관점으로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 그 의사시니까 말이에요. 지금 외신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병원을 설립했던 그 외국인 선교사들도 우리나라에 독특한 문화가 있다 이거예요. 아프면은 가족들이 전부 병실에 가가지고 돌아가면서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염병 확산의 요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 동의하십니까? 뭐 전염병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뭐 독특한 문화이기도 하죠. 이제 가족들이 이 병수발을 드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염병에는 매우 안 좋지만 또 그것을 또 뭐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또 우리나라의 또 그런 장점인 그런 뭐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그런 문화이기도 한데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이 병원끼리의 병원 간의 환자들의 그 이동이 이제 이런 메르스 같은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병원의 이동, 환자라면 사실 누구나 뭐 가장 최고의 진료를 받고 싶고 또 어느 한 곳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또 이제 미심쩍고 또 이렇게 불안해하는 신뢰가 좀 적은 이런 이제 우리 의료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그 원인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 병원 간의 이 병원 그 의료비가 사실은 단순한 이제 질병, 뭐 감기, 콧물 뭐 이런 정도 가지고서는 이제 병원을 가서도 큰 진료비가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진료비만 이제 몇천 원 내면 자기 부담하면 진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이제 그 감기 증상 같이 나타나는 이런 가벼운 것처럼 생각되는 이런 메르스 같은 전염병에 대해서는 환자들의 부담이 없으니까 큰 부담이 없으니까 이제
뭐 소위 그 병원 쇼핑이라고 그러죠. 이 병원 가서도 확실한 답을 못 들으면 또 저 병원도 가보고. 그렇죠. 이런 그 의료 어떤 그 수가, 또 의료 제도, 의료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전염병뿐 아니라 평소에도 많이 지적된 문제인데요. 예.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뭐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 예. 환자들의 어떤 전염병이 처음에 이게 시작이 될 때 방역 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국민 행동 지침이라든가 그런 어떤 주의사항들을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전 언론 매체나 예. 동원해서 신속히 이것을 해나가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평소에 방역에 대한 국민 의식을 좀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들이 평소에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이제 결국은 뭐냐면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의료 쇼핑하는 그런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죠.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렇습니다. 예. 병원 이름을 빨리 공개했으면 그런 거는 조금 그런 문제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도 좀 해결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글쎄요. 그냥 너무 그 당국에서 이 병원의 어떤 그 공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병원 측의 입장, 예. 물론 이제 국민들의 불안감에 대한 것도 고려의 큰 대상이 됐겠지만은 이제 거기에 대한 기본 좀 이 매뉴얼이나 진정한 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좀 현실적 좋은 방안을 평소에 갖고 있지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잠깐만요. 의원님께서도 결국은 뭐냐면 지금 병원 이름 공개가 안 됐다는 것이 병원 측의 입장이 더 셌기 때문에 공개가 늦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죠? 뭐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 국민의 어떤 그 걱정과 불안을 확산시켜서 그것을 아이고 병원 이름을 모르니까 더 걱정이 되고 공포스러운 거죠. 거기에 대한 좀 준비가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 예. 근데 어쨌든 그 병원 당국이 입김이 셌기 때문에 그렇다. 김성태 의원하고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을 하면은 안 되는데 또 하나는 이 컨트롤 타워라는 거 있죠.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고 있는데 진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컨트롤 타워입니까 이제? 대통령이 아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은 총리급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이게 컨트롤 타워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우리가 지금 총리가 지금 부재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가 컨트롤 타워를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범정부 협의체나 이런 걸 해서 맡아 나간다면은 좀 굉장히 늦었지만 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 체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고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컨트롤 타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죠? 아니 국민들은 그게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지금. 네, 저희가 신종플루 때 제가 또 국회에 있어서 그 대처를 해봤는데요. 예. 신종플루 때도 그때는 이제 범정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범정부 그때는 이제 국민안전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 타워가 단일하게 복지부를 실무 총 책임 부처로 해가지고 범부처 협의체로 해서 대책본부로 해서 이제 단계는 이제 경계로 한 단계 맞이 끝에는 이제 올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뭐 대통령이 꼭 뭐 컨트롤 타워 당연히 컨트롤 타워죠 대통령은요. 모든 이 상황에 대처하는 이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 부처 간의 어떤 협력을 끌어내고 진행시켜 나가는 데는 총리로도 충분히 되다고 생각합니다. 예, 7208님 어제도 인터뷰 들었습니다. 이명수 의원이 나와서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 확산된 건 정부나 대통령 리더십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이나 매뉴얼 부재가 더 크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해 주셨고요. 위기 상황에서 안전처도 만들어놨는데 시급한 대처가 안 된 건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좀 이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로 국민안전처가 생기고 또 그 전에 뭐 신종플루나 사태 됐든 또 그런 또 체계가 그대로 유지됐고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사실은 이 방역 문제는 국민안전처는 지원하고 협조하는 차원이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협의체적인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왜 평소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바로 이게 대처를 못했는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해서는 정말 참 크게 반성을
그 부분도 점검을 하셔야죠.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메르스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의사 출신이신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 의원입니다. 예, 자 코스닥 얘기부터 해보죠. 어제 720선 돌파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려 7년 6개월 만의 일이라고 그러네요. 예, 근데 메르스 전국에서 이 주식만 왜 이래요? 주식도 무슨 병에 걸렸나?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어제 나흘째 상승 랠리 이어가면서 7년 6개월만 720선 돌파했는데 반대로 코스피는 사흘째 약세를 보였을 때 대조를 좀 보였습니다. 예. 코스닥 지수 722.51에 마감을 했는데 이게 2007년 12월 14일, 그러니까 7년 6개월 만이죠. 725.53으로 기록한 이후에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로벌 경기가 마땅치 않고 메르스 변수까지 등장하는데 국내 경기가 내후 외환을 겪다 보니 시장의 관심이 성장주로 쏠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 종목들이 포진한 코스닥 시장의 강세라는 건데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준 거고요. 예. 백신 아직 안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죠. 이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이 좀 괴리가 커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같은데 정부가 임금을 못 받은 퇴직자에게 우선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 있죠? 예, 그렇습니다. 7월부터 퇴직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체불 임금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최대 300만 원의 체불 임금을 정부에서 우선 지급한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의 구상권을 행사한다라는 건데요. 예. 이게 절차가 좀 있습니다. 이게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하고 체불임금 소송 제기해서 확정 판결 받아야 된다. 이게 좀 더 간략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건설 일용 근로자도 이제 소위 체당금을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또 해외 금융계좌에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이달이 가기 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거 몇 명이나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식도 있죠? 예,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특수해서 신고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에 대해 과태료를 또 이제 부과한다고 하고요. 또 이제 출처에 대해서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할 경우 해당 금액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고 대상이 국내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내국 법인이 같은 해외 지점을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된다는데 이거 소문만 무성했던 그 스위스 비밀 계좌들 드러날까요? 글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시흥 105 신도시에는 클래스가 다른 엄마들이 있습니다. 보내는 학교도 누리는 문화도 사는 공간까지도 좋겠다. 할라비발디 엄마들.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 시흥 105 할라비발디 캠퍼스 2차 주택전시관 개관 중. 문의 1688-2600. 7월 동탄 이신도시 시범단지의 마지막 프리미엄이 완성됩니다. 남겨진 마지막이 아니라 아껴둔 마지막으로. 중심 가까이가 아니라 중심 그 가운데로. 동탄의 핵심을 차지할 마지막 시범단지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 문의 1899-5733 금강주택. 자기 또 말아먹은 거야? 그럼 시원하게 말아먹었지. 부드러운 쇠고기 샤브샤브를 살얼음이 사르르 쫄깃한 냉메밀로 말아서 이런 맛 처음이야. 최선단 냉메밀 샤브샤브. 최선단 가맹 문의는 1566-3800.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